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느껴지는 찌뿌둥한 피로감. 점심만 먹고 나면 무겁게 부어오르는 손과 발, 그리고 매일 시간 맞춰 재야 하는 혈압과 혈당 수치에 마음 졸이며 하루를 보내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약봉지는 점점 두꺼워져만 가는데 내 몸은 왜 나아지는 것 같지 않을까 깊은 무력감에 빠져본 적은 없으신지요. 저는 올해 78, 지난 45년간 대학병원 내과 의사로서 수많은 만성질환 환자분들과 함께 울고 웃어온 김영석입니다. 제 의사 인생은 대한민국이 가난을 이겨내고 풍요를 맞이하면서 동시에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과 같은 생활습관병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온몸으로 지켜본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환자분들의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해 세상에 나온 거의 모든 신약을 처방해보았고 최신 의료기술을 공부하는데 평생을 바쳤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늘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왜 우리는 증상이 생길 때마다 약을 하나씩 늘려가는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일까? 병의 뿌리를 다스리는 근본적인 치료는 정녕 없는 것일까? 그 해답의 실마리는 제가 최첨단 의료 장비가 가득한 병원이 아니라 환자분들의 소박한 밥상 위에서 발견했다는 사실이 참 아이러니합니다. 수십 년간 제 진료실을 드나드신 수많은 환자분들 중에서도 유독 맑은 혈색과 안정적인 혈압 혈당을 꾸준히 유지하시는 시골의 어르신들이 계셨습니다. 그분들의 비결이 궁금했던 저는 어느 날 아흔을 바라보시는 한 농부 어르신께 조심스럽게 여쭈었습니다. 어르신, 건강을 유지하시는 특별한 비결이라도 있으신지요? 그러자 어르신은 제 질문이 멋쩍다는 듯 웃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비결은 무슨, 나는 그냥 매일 아침 우리 밭에서 난 팥으로 멀겋게 죽을 쑤어 한 사발 먹는 게 전부야.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마치 번개가 치는 듯 했습니다. 팥, 우리 주변에 너무나 흔해서 그 가치를 잊고 살았던 작고 붉은 그 씨앗. 그날 이후 저는 지난 30년간 제 의학 지식의 모든 것을 동원하여 이 작은 팥알 속에 숨겨진 위대한 비밀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알아냈습니다. 팥은 단순한 곡물이 아니라 우리 몸의 혈관과 혈액을 정화하고 혈당과 혈압을 스스로 조절하도록 돕는 강력한 천연 치료제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실제로 제가 처방한 약과 함께 팥을 올바른 방법으로 꾸준히 섭취하신 환자분들 중 상당수는 단 3주 만에 혈압약과 당뇨약의 복용량을 절반 가까이 줄이는 놀라운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저는 지난 30년간의 임상 경험과 연구 결과를 집대성하여 약보다 더 위대한 힘을 가진 이 붉은 보석, 팥의 모든 것을 여러분께 아낌없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혈당과 혈압 이 두 가지 수치는 현대 중장년층의 건강을 위협하는 가장 무서운 적입니다. 하지만 팥은 이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놀라운 열쇠를 쥐고 있습니다. 먼저 혈당 조절의 기적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당뇨 환자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식후 혈당 스파이크입니다. 음식을 먹은 뒤 혈당이 롤러코스터처럼 치솟았다가 곤두박질치는 현상이죠. 이 과정이 반복되면 우리 몸의 혈관은 마치 날카로운 유리 조각에 긁히듯 서서히 망가져 갑니다. 팥이 이 혈당 스파이크를 막아주는 첫 번째 비밀은 바로 압도적인 양의 식이섬유차가와 있습니다. 팥에는 식이섬유의 왕으로 알려진 양배추보다 무려 6배나 많은 식이섬유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특히 팥의 식이섬유는 물에 녹는 수용성 식이섬유와 물에 녹지 않는 불용성 식이섬유가 황금 비율로 섞여 있습니다. 수용성 식이섬유는 위장 속에서 끈적한 젤 형태로 변해 음식물의 소화 흡수 속도를 늦춰주고 탄수화물이 포도당으로 전환되는 시간을 지연시킵니다. 불용성 식이섬유는 장 운동을 촉진하여 남은 당분이 빠르게 배출되도록 돕습니다. 즉, 댐의 수문을 조절하듯
포도당이 혈액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속도를 완만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음식이 혈당을 얼마나 빨리 올리는지를 나타내는 수치를 혈당지수 GI라고 합니다. 우리가 주식으로 먹는 흰쌀밥의 혈당지수는 86, 감자는 85에 달하는 고혈당 식품입니다. 하지만 팥의 혈당지수는 놀랍게도 26에 불과합니다. 이는 팥을 섭취했을 때 우리 몸의 혈당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흰쌀밥이 장작불처럼 빠르게 타올라 재만 남는다면 팥은 조개탄처럼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타오르며 우리 몸에 안정적인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과 같습니다. 팥의 혈당 조절 능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팥에는 인슐린의 작용을 돕는 두 가지 중요한 미네랄, 마그네슘 칼과 아미노산, 아르기닌이 풍부합니다. 마그네슘은 우리 몸에서 인슐린이 세포의 문을 열고 포도당을 집어넣는 과정을 돕는 열쇠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아르기닌은 췌장의 베타세포를 자극하여 우리 몸 스스로 인슐린을 더 효율적으로 분비하도록 촉진합니다. 즉, 팥은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고 동시에 천연 인슐린 분비를 돕는 이중작용을 통해 혈당 조절 시스템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심혈관 건강에 대한 팥의 놀라운 효능입니다. 팥의 붉은 껍질에는 사포닌이라는 강력한 성분이 풍부합니다. 사포닌은 이름 그대로 비누 소프처럼 거품을 내내는 성질을 가진 천연 계면 활성제입니다. 이 성분이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혈액 속에 불필요한 중성지방이나 콜레스테롤에 달라붙어 마치 비누가 기름때를 씻어내듯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혈관벽에 낀 끈적한 죽상경화반, 즉 플라크를 부드럽게 용해시켜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혈액이 맑고 원활하게 흐르도록 돕습니다. 이는 동맥경화나 심근경색 뇌졸중과 같은 치명적인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여기에 풍부한 비타민 B1 티아민바은 심장 근육의 에너지 대사에 필수적인 영양소로 심장의 펌프질을 더욱 힘차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말초신경의 기능을 활성화하여 당뇨 환자들이 흔히 겪는 손발 저림이나 감각 이상 증상을 완화하는 데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실제로 제 환자분들 중 일주일에 3, 4회 한 번에 23시간 정도의 팥을 꾸준히 섭취하신 60대 이상 환자분들은 추가적인 약물 증량 없이도 매우 안정적인 혈당과 혈압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우리 몸이 서서히 녹쓰는 과정과 같습니다. 이 녹의 정체가 바로 활성산소 또는 유해산소라고 불리는 물질입니다. 활성산소는 우리 몸의 세포를 공격하여 기능을 떨어뜨리고 DNA를 손상시켜 노화와 각종 질병을 유발합니다. 특히 우리 몸의 사령부인 뇌세포가 활성산소의 공격을 받으면 기억력이 감퇴하고 인지기능이 저하되어 결국 치매라는 무서운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몸의 녹을 제거하는 강력한 녹 제거제가 바로 팥 속에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팥의 붉은색을 내는 색소인 안토시아닌은 항산화의 제왕으로 불리는 블루베리나 아로니아의 버금가는 강력한 항산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안토시아닌은 우리 몸의 혈관을 타고 흐르며 곳곳에 숨어있는 활성산소를 마치 자석처럼 끌어당겨 소멸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안토시아닌은 뇌혈관 장벽 blood-brain barrier를 통과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항산화 물질 중 하나로 뇌세포가 녹쓰는 것을 직접적으로 막아주는 아주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한 저명한 대학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팥에서 추출한 안토시아닌을 투여한 G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신경세포의 노화 속도가 3초나 느려졌다는 놀라운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는 팥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퇴행성 뇌질환, 즉 치매를 예방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중요한 과학적 근거입니다. 팥에는 안토시아닌 외에도 베타카로틴과 비타민 E와 같은 강력한 항산화 3총사가 함께 들어있어 시너지 효과를 내며 우리 몸의 노화 시계를 거꾸로 되돌리는 데 기여합니다. 이 놀라운 항산화 효과를 가장 쉽고 효과적으로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팥물을 매일 마시는 것입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항상 권해드리는 실천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팥 60 종이컵 반컵 정도를 깨끗이 씻어 하룻밤 동안 충분히 불립니다. 다음 날 이 팥을 1리터에 물과 함께 냄비에 넣고 40분간 푹 끓여 우려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팥물을 하루 동안 물처럼 수시로 마시는 것입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점은 많은 분들이 팥을 삶을 때 거품과 함께 올라오는 첫물을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절대 금물이라는 것입니다. 팥의 가장 귀중한 약효 성분인 사포닌과 안토시아닌은 수용성이기 때문에 바로 이 첫물에 가장 많이 녹아 나옵니다. 첫물을 버리는 것은 마치 값비싼 한약을 달여 첫 탕은 버리고 재탕만 마시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이 붉고 진한 팥물 한 잔이 매일 우리 몸의 염증을 잠재우고 피부를 맑게 하며 기억력을 지켜주는 최고의 보약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몸의 혈액은 생명을 유지하는 강과 같습니다. 이 강물이 맑고 깨끗하게 흘러야 우리 몸 구석구석의 세포들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잘못된 식습관이 쌓이면 이 강물은 기름때와 노폐물로 가득 찬 하수구처럼 변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고지혈증과 동맥경화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팥의 사포닌 성분은 이 더러워진 혈액과 혈관을 청소하는 가장 강력한 천연 세제입니다. 사포닌은 혈관벽에 끈적하게 달라붙어 혈관을 좁게 만드는 LDL 콜레스테롤, 나쁜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덩어리를 녹여내고 혈액 속으로 흡착하여 간으로 보낸 뒤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놀라운 작용을 합니다. 이는 마치 막힌 하수구를 뚫어주는 것처럼 혈액의 흐름을 원활하게 만들어 심장과 뇌로 가는 혈액 공급을 정상화시킵니다. 여기에 풍부한 엽산 비타민 B9과 칼륨은 혈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엽산은 혈관을 손상시키는 주범인 호모시스테인이라는 아미노산의 수치를 낮춰주고 칼륨은 우리 몸속에 불필요한 나트륨 소금을 소변으로 배출시켜 혈압을 낮추는 작용을 합니다. 실제로 한 대규모 역학 연구에 따르면 칼륨 섭취가 풍부한 식단을 유지하는 고령층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뇌졸중 및 심근경색과 같은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최대 2%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팥은 바로 이 칼륨의 왕이라고 불릴 만큼 압도적인 양의 칼륨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팥은 우리 몸의 정수기인 신장과 간의 기능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팥의 강력한 천연 이뇨작용은 신장의 여과 기능을 도와 몸속에 쌓인 독소와 노폐물을 소변으로 시원하게 배출시킵니다. 이는 몸의 부종을 빼주고 신장 결석이 생기는 것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팥을 꾸준히 드시는 어르신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손발이 붓던 것이 사라졌다. 신발이 헐렁해지고 다리가 가벼워졌다. 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단순히 붓기만 빠진 것이 아니라 몸속에 독소가 배출되고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있다는 건강한 신호인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가장 속상한 변화 중 하나는 바로 거울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성성해진 머리숱과 탄력을 잃고 칙칙해진 피부일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작은 파탈 속에 우리의 피부와 모발을 되살릴 수 있는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먼저 탈모 예방과 모발 건강에 대한 팥의 효능입니다. 건강한 모발이 자라기 위해서는 모근의 뿌리, 즉 모낭까지 충분한 혈액과 영양이 공급되어야 합니다. 팥에는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에너지 대사를 활성화하는 비타민 B1과 모발의 주성분인 케라틴 단백질의 생성을 돕는 비타민 B7, 비오틴, 이 매우 풍부합니다. 이 두 가지 비타민은 두피의 미세 혈관까지 혈액이 원활하게 흐르도록 하여 모낭의 산소와 영양분을 집중적으로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 사포닌 성분이 두피의 혈관까지 깨끗하게 청소해주니 그야말로 모발이 자랄 수 있는 최적의 토양을 만들어주는 셈입니다. 단순히 먹는 것을 넘어 팥물을 직접 두피에 활용하는 전통적인 방법도 있습니다. 팥을 끓여낸 물을 식힌 뒤 샴푸 후 마지막 헹굼물로 사용하거나 이 물을 이용해 두피를 5분간 부드럽게 마사지해주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두피에 열을 내리고 염증을 완화하며 모근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방법을 4주 이상 꾸준히 실천한 분들 중 상당수가 머리카락이 빠지는 양이 눈에 띄게 줄고 모발에 힘이 생긴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음은 피부 건강입니다. 팥의 강력한 항산화 능력은 피부 노화의 주범인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피부 세포가 손상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이는 잔주름을 예방하고 피부의 탄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팥을 곱게 갈아 만든 분말을 활용한 천연팩은 피부 미용에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팥가루에 꿀을 섞어 만든 팩을 일주일에 2번 정도 얼굴에 바르고 15분 뒤 씻어내면 팥의 사포닌 성분이 모공 속 노폐물을 깨끗하게 제거하고 꿀의 보습 및 항염 성분이 더해져 피부가 놀랍도록 맑고 매끄러워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팥의 풍부한 비타민 B군은 피부의 신진대사를 촉진하여 칙칙한 피부톤을 개선하고 염증성 여드름이나 붉은기를 완화하는 데에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팥은 속으로는 혈액을 정화하고 겉으로는 피부와 모발을 가꾸어주는 그야말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 몸을 아름답고 건강하게 만드는 이너 뷰티의 최강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몸에 좋은 보약이라도 올바른 방법으로 섭취하지 않으면 그 효과가 반감되거나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팥의 영양을 온전히 흡수하고 소화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첫 번째 원칙은 충분한 불림촌입니다. 팥을 비롯한 콩류에는 피트산, 파이테이트이라는 한경양소가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철분이나 칼슘 아연과 같은 중요한 미네랄의 체내 흡수를 방해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팥을 최소 6시간에서 8시간 이상 물에 충분히 불리면 팥 자체에 들어있는 효소가 활성화되어 이 피트산이 상당 부분 제거됩니다. 따라서 팥 요리를 하시기 전에는 반드시 하룻밤 정도 물에 담가두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원칙은 2단계 조리법입니다. 팥을 처음부터 약한 불에 끓이면 설익거나 단단해지기 쉽습니다. 먼저 센 불에서 15분 정도 팔팔 끓여 팥의 조직을 부드럽게 만든 뒤 불을 약하게 줄여 40분 이상 뭉근하게 끓여야 속까지 부드럽게 익고 영양소 파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앞서 강조했듯이 이때 안토시아닌과 사포닌이 풍부한 첫물은 절대 버리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세 번째 원칙은 궁합이 맞는 음식과의 조화조나입니다. 팥은 다른 식재료와 함께 섭취했을 때 그 효능이 배가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특히 추천하는 3가지 황금 조합은 다음과 같습니다. 팥, 늙은 호박 예로부터 동짓날 팥죽에 새알심 대신 호박을 넣어 먹던 데에는 깊은 지혜가 숨어 있습니다. 팥의 서늘한 성질과 호박의 따뜻한 성질이 만나 음양의 균형을 이루고 팥에 부족한 비타민 A, 베타카로틴을 호박이 완벽하게 보충해줍니다. 특히 아침 식사로 팥호박죽을 드시면 소화가 편안하면서도 하루 종일 안정적인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팥다 제처스 조 수수조와 수수 역시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혈당을 조절하는 데 탁월한 곡물입니다.
팥과 함께 밥을 짓거나 죽을 쑤어 먹으면 식이섬유와 마그네슘의 시너지 효과로 혈당 및 콜레스테롤 조절 능력이 극대화됩니다. 또한 이 조합은 전통적으로 모발을 검고 풍성하게 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팥워크스, 생강팥의 이뇨작용이 다소 부담스러운 분이나 몸이 찬 분들에게는 생강이 최고의 파트너입니다. 생강의 따뜻한 성질이 팥의 서늘함을 중화시켜주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효과를 배가시켜 손발을 따뜻하게 하고 혈당을 안정시키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팥물을 끓일 때 생강 몇 조각을 함께 넣으면 맛과 효능을 모두 잡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올바른 조리법과 지혜로운 음식 궁합을 통해 여러분은 팥이라는 천연 보약의 힘을 100% 온전히 누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 팥은 우리 몸에 수많은 이점을 주는 보물이지만 과유불급이라는 말처럼 모든 것에는 적절한 선이 있습니다. 특히 특정 질환을 앓고 계시거나 몸이 약한 어르신들의 경우 팥을 섭취할 때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첫째, 과도한 섭취는 피해야 합니다. 팥의 강력한 이뇨 작용 때문에 하루에 1리터 이상의 팥물을 마시거나 너무 많은 양의 팥을 한꺼번에 섭취하면 오히려 몸속의 수분이 과도하게 배출되어 탈수 증상이나 피로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분과 함께 칼륨, 나트륨과 같은 필수 전해질이 함께 빠져나가 전해질 불균형을 초래할 위험도 있습니다. 무엇이든 적당량이 약효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팥은 칼륨 함량이 매우 높은 식품으로 건조 팥 100g당 약 1300mg의 칼륨이 들어있습니다. 건강한 신장은 혈액 속의 칼륨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지만 만성 신부전과 같이 신장 기능이 저하된 분들은 칼륨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합니다. 이 경우 혈중 칼륨 농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는 고칼륨 혈증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심장마비와 같은 치명적인 부정맥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성 신부전 환자나 혈중 칼륨 수치가 높은 분들은 팥 섭취를 제한하거나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 후 섭취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셋째, 소화 기능이 약한 분들을 위한 섭취법입니다. 팥은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소화 과정에서 가스를 유발하거나 더부룩함을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위장이 약하거나 평소 소화불량이 잦은 분들은 팥을 반드시 죽처럼 아주 무르게 푹 익혀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생강이나 장내 유익균을 보충해주는 플레인 요거트와 함께 섭취하면 소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넷째, 빈혈이 있는 분들은 섭취 타이밍에 신경 써야 합니다. 팥에 들어있는 철분은 비햄철로 육류에 들어있는 햄철에 비해 체내 흡수율이 다소 낮습니다. 여기에 팥 껍질의 탄닌 성분이 철분 흡수를 일부 방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빈혈이 있는 분들은 팥을 드실 때 철분 흡수를 돕는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이나 채소, 오렌지, 파프리카, 브로콜리 등을 함께 드시거나 식후에 비타민C, 영양제를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팥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내 몸의 상태에 맞게 지혜롭게 섭취한다면 팥은 그 어떤 보약보다도 훌륭한 나만의 주치의가 되어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작고 붉은 팥알 속에 숨겨진 우리 몸을 살리는 위대한 생명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한 움큼씩 삼켜야 했던 수많은 약들, 그 약들이 잠시 증상을 눌러줄 수는 있었을지언정 우리 몸의 근본적인 힘을 키워주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에게는 새로운 희망이 생겼습니다. 우리 부엌 한편에 자리 잡은 이 소박한 팥 한 그릇이 어쩌면 수십 가지의 비싼 영양제나 독한 약보다 더 위대한 역할을 해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팥은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몸속의 혈액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청소부, 이고 제멋대로 날뛰는 혈당과 혈압을 부드럽게 다스리는 조절자조름이며 세월의 흔적으로 지친 피부와 모발의 생기를 불어넣는
미용사 모자, 이자 우리 몸 전체를 조화롭게 다스리는 작지만 위대한 내 주방의 주치의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아침 식탁 위에 따뜻하고 부드러운 팥죽 한 그릇을 올려보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단 몇 주만이라도 꾸준히 실천해 보신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느끼게 될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몸이 한결 가벼워지고 하루 종일 머리가 맑아지며 저녁이 되어도 지치지 않는 새로운 활력을 말입니다. 내 몸이 스스로 건강해지는 이 놀라운 경험은 여러분의 삶에 잃어버렸던 자신감과 평온함을 되찾아 줄 것입니다.